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심각하던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에 한 토요일 정도 새벽에 미국과 또 중국 정상들이 만나서 무역 관련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방향성 보일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흐름을 또 미리 또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주도주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상회담 12월 한국 증시 방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10월 달에 이제 한번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락 이후에 횡보. 그래서 네, 1차적인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서 한번 하락해서 한 7월부터 해서 네, 어떤 박스권을 보이다가 재차 10월 달에 다시 이제 어떤 미국 시장까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한번 하락했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비슷한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단부가 어때요? 초반부 보니까 2100선 초반대 흐름 보이고 있죠. 저번에도 2120까지. 그래서 아마 이 구간까지는 이제 어떤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에 일단 갇혀 있는 흐름인데 아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정상회담 협상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재료가 나와준다면은 어떤 관세 부과를 어떤 휴전하는 그런 협상 시나리오가 나와주고 그런다면 이제 긍정적인 시가 나왔을 때는 이 61선까지는 한번 어떤 반등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한 61선까지 한번 반등을 좀 했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한번 나온다면 61선까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고 저항대까지 한번 상승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체크할게요. 아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 이제 저점을 계속 지금 높이면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50선 바로 아래죠. 60선이. 그래서 미중 무역 관련해서 만약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 구간을 열어두고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재차 20선 깨고 내려오면 또 시장이 또 한번 또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이제 660선까지 한번 나중에 뭐 악재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래로 이제 방향 보았을 때 61선 자리까지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정능한만이 반갑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볼게요. 미국 지수도 지금 네, 240, 300일선까지 물려 내려와 있는 상황, 이제 깨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가장 좋았던 다우 지수도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반등 나왔는데 일단 5일선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등 났을 때 보면 지지받고 5일선을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갔는데 현재 5일선을 지금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을 봤을 때 300일선을 빨리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저점을 어때요? 지금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지금 미국 증시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추가해서 좀 어떤 시장의 글로벌 증시에서 좀
그래도 좀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아래 내려가게 되면 뭐 여타 국가들에게도 좀 안 좋은 흐름 보이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이제 전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떤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높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5일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은 일단은 이제 다행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올라왔을 때는 어떤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 나왔을 때도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다시 올라가더라도 어떤 저점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더라도 어떤 다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밀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추세 벗어나려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하락 추세 있죠. 상당히 고점을 13,000대 13,500, 13,600을 찍고 상당히 내렸으니까 독일도 상당히 조정을 지금 어떤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은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렸던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이제 이때는 이제 저점을 계속 낮췄는데, 일단은 저점을 이렇게 높여서 가는 흐름은 좀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좀 미중 무역 관련 협상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추세를 지금 아래쪽에서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제 확실히 바닥 탈출을 못하는 모습이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환율 차트도 지금 아직은 이쪽에 있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 지금 계속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위안화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일단 뭐 중국 위안화가 지금 계속 어떤 위에서 눈치 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뭐 미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싸울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증시가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흐름을 지금 잘 지켜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2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흐름상 시장 급락에 비해서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닙니다. 다른 때 같으면 진짜 어떤 이기면에서 왔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흐름이에요. 그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또 다른 부분도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이렇게 환율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고요. 환율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무역 갈등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관세가 지금 10%에서 25% 상향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서 결렬되고 계속적인 이어간다면은 이게 이제 1월 달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25% 상향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 했죠. 지금 12월 1일 날 정상회담 기대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2,600억 달러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상당히 또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면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불리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관세 부과를 하되 협상을 하면서 나머지 관세는 어떤 휴전 개념으로 유예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그쪽으로 유예까지는 안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좀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된다는 부분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일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시장도 어려운 구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특징적으로 보면 어떤 시장에서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IT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던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면 그랬고요. 자동차가 또 많이 내렸었죠. 근데 뭐 이런 특징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렸던 대형주 쪽에서 이번 주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시총이 큰 상위주들이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어떤 반등 흐름을 보였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반등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내렸던 대형주들이 오늘은 이번 주 이틀간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 자동차 외국인 매매에서도 상당히 대형주에서 많이 팔았고요. 자동차에서도 많이 팔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난주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었죠. 그래서 미국도 어려운 구간에 글로벌에서 가장 또 안 좋았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부분 잠깐 체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좀 완화된 부분이 나와야지 이런 부분이 시장을 강하게 이쪽으로 올릴 수 있는 재료 측면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죠. 제가 지난 한경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첫 번째는 물가고요. 물가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의 소비는 소비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고용이 소비로 이어지죠.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미국 경제의 어떤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어떤 금리에 조정하는데 가장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떤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고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원래대로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유가가 70달러에서 50달러대까지 지금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죠. 급락하면서 그동안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락 속도가 좀 가팔랐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지표 둔화 흐름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좀 더 속도 면에서 좀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클라리다 이제 부의장 어떤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해서 연설이 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도 한 29일 정도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코멘트를 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준 의원들이 11월 달에 회의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지표로 보면 일단 내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2019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3회 정도 지금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2018년 12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래서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3회 쪽은 가능성이 선물 시장에서 보면 3회 쪽 해석선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3회 가능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2회 정도 이하 쪽으로 보면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회 쪽으로 지금 그래서 내년에 3회였는데 3회보다는 지금 2회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떨어지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이렇게 이제 물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가는 결국은 금리 인상의 어떤 재료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요? 지금 어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은 또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해 좀 안 좋겠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차기 다시 2년 후면은 또 이제 또 선거가 있죠.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년에 이 3회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2회 이하로 그러게 되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유가라든지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파란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지수는 좀 반등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는 좀 더 어떤 완화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완전한 시그널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조업 경기 관련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좀 꺾인 모습이고 유로존은 이미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년물 제가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2년물 국채금리가 한 2.7% 정도 2.8 이하로 내려가 2.8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좀 완화적인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이런 완화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요.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열릴 계획이었는데 좀 연기되는 그래서 개최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로 밀리는 양상이고요. 지금 하지만 일단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과정 중에 지금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쟁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영변의 핵시설 폐기와 검증입니다. 일단은 이제 핵 리스트 신고를 양보한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금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동창리 풍계리 쪽에서 어때요? 핵시설 그 실험장도 폐쇄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이제 양보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종전선언과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핵이 아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직은 어떤 게 확실히 해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위급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관련해서 확실한 어떤 재료가 서로 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국가의 그 존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을 양보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리비아처럼 좀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기는 쉽게 가지 못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양보했을 때는
이제 어떤 순식간에 또 상황이 바뀌어 나가겠죠. 영변 폐기를 약속한다면은 2차 정상회담이 뜻밖의 이제 빅딜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의 중재안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되는 소식이 전해졌어도 경협주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 아니고 철도존이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뭐 그전처럼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정상회의도 있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중국의 중재안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기하지만 지금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밀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은 G20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12월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방향을 좌우할 그런 강한 대형 이벤트가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이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희망적인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죠. 만난다는 자체가 그동안 이제 정상들이 그렇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회담을 이어간 적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뭐 최근 흐름 보면 중국은 이제 홍콩에 지금 남중국해 갈등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홍콩에 입항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대중 강경파인 이제 나바로를 회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는 회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북한의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죠. 만나기 전에 확실히 지금 미국의 대북 강경 제재에 협조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이렇게 미국은 이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시작한 것은 이제 좋은 신호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연준의 이제 어떤 정책 변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준의 정책 변화를 어떤 보여준다면 파월 의장 그런 연설과 또 FOMC 회의록 그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다면은 또 증시 우호적인 그런 흐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담이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G2 정상회담 계속 봐야 되겠고, 두 번이 이제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무역, 뭐 전쟁이 완화됐느니 안 되느니 뭐 여러 개 내용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합의하기 어려운 걸까? 일단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일단 시장은 휴전 협상을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어요.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세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간세 부과를 유예하고 협상으로 가는 쪽으로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나오면 좀 긍정적이겠죠. 근데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느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뀌겠죠.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말해보면 일단은 그동안 이제 주식 시장을 어떤 억눌렀던 이슈죠. 네, 뭐 6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억눌렀던 이 이슈만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이 3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굴복하자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중국이 왜 양보하지 않고 계속 관세 부과하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제 해결될 기대보다는 이제 어떤 힘든 문제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로 미중 두 나라가 만나서 합의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로 나타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부분이겠죠. 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채널에서 한 번씩 언급했던 부분이죠. 제가 일단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야심차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정책이죠. 중국 제조 2025 시진핑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산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제조. 우리가 이제 가장 피해 보는 쪽이 LCD 쪽이죠. LCD 그동안 LG와 삼성이 어떤 세계의 어떤 시장을 주도했는데 중국에 다 뺏겼죠. 이런 부분은 이런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정책에 그런 반해서 많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 자체 내에서 어떤 경쟁을 키워다 보니까 손해 적자 나는 경우도 생기는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적자폭 이상으로 중국 당국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익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국 제조 2025는 이제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부터 IT 쪽 첨단 기술이 확대의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 중국이 하는 이렇게 이제 이 정책을 맞춰가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적 재산권을 탈취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이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중국 제품을 해외 쪽으로 또 이렇게 납품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납품하게 되면 어떤 기술을 받죠.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이제 전수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탈취해 쓰는 이제 지적 재산권을 중국이 이제 이렇게 탈취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쪽 이런 JT 그런 IT 통신잡이 이런 기업들을 수출을 그동안 이제 확대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막는 거죠. 막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인 수출 확대되면서 해외 기술을 습득의 기회로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기술을 빼돌리는 그런 흐름에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제조 2025가 초점이 이렇게 기술력이 켜지면은 중국의 그동안 재래식 무기 위주로 중국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이제 중국이 첨단 군사력까지 확대해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라는 무역 전쟁 그리고 어떤 관세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이 그랬죠. 국가의 보안에 입에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 부과를 하고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런 표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군사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이 군사력.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그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굴복했던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나라인데 어떤 첨단 IT 기업들이 엄청 성장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는 또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미국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막 소문이 막 돌았었던 게 기억나요. 어렸을 텐데 그만큼 지금 중국의 첨단 군사력이 확대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타겟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력 중심으로 중국이 성장했는데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계속 펼치고 있죠. 시진핑 지금 집권하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토대로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에 굴복할 경우에는 어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과거에 80년대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굴복하면서 어떤 성장이 어때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미국의 경제 종속국이 돼버렸죠. 특히 흐름에서 그래서 수입에서 그동안 이제 일본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펼쳐졌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경제 종속국이 됐던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잘못 굴복하게 되면
이제 경제 종속국이 될 리가 크고요. 장기간에 걸쳐서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잃어버리니까 중국의 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쉽게 중국이 내놓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나 아까 지금 꼭대기에 있는데 절상절하는 그 다음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꺾이게 되면 이런 달러 이하나도 같이 미국의 어떤 종속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중국 제조 2025 핵심적인 내용인데 전부 다 포함 되죠. 거의 대부분 좋은 것은 다 하겠다고 이렇게 포함된 것 같아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그렇고 차세대 IT 기술부터 교통 설비, 해양 장비, 에너지,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성장해 나가야지 우리가 또 기술력도 많이 뺏기긴 하지만 중간재를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성장 동력이 이르면 안 되겠죠. 이제 미국과 협상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거죠. 그동안 그동안 이제 보면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중국이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상당히 140가지 정도의 양보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 어떤 4개, 5개가 빠졌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 2025에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이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합의한 시나리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어떤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경우에는 이제 단기, 중장기적으로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상승 랠리장이 오겠죠. 이럴 때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제 합의했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양보할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합의했으니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의 성장 동력을 이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서 성장률 면에서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이 종속에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만약에 이제 세 번째로 G2 휴전 협상, 이런 시장이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관세를 유예 조치 후에 협상 추가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안정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겠죠. 언제까지 또 관세 협상을 해 나가겠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되지만 가까울수록 어떤 기한에 가까울수록 또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 안전판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이버님 안녕하세요. 네, 그린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하고 이제 두 정상의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패하면 나오겠지만 두 정상 코멘트가 이제 앞으로 좀 더 합의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진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합의 실패하면 상당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시장이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휴전 협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 우리가 보고 봤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어떤 기간 내에서는 좀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거가 중국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기술
타치입니다. 지적 재산권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기술을 계속 탈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보신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측이 제안했던 어떤 양보안 140 중국이 이제 미국 측에 제안했던 이제 141개 양보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네 개 큰 사안이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술 탈취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기술 탈취 부분입니다. 이렇게 왜 중국이 이렇게 기술을 탈취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각 국가마다 이제 GDP 대비 연구의 기술 투자 비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제일 크게 그 GDP 대비 R&D 관련 투자 비중이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어떤 기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 일본이고요. 예,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중국은 아니고요. 네, 미국.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정말 뼈아프게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4.0이니까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GDP 대비 R&D 관련 투자 비용이 적은 상황에서 좀 어떤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기술을 탈취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보면 한국보다 일본보다 독일, 미국, 프랑스보다 어떤 R&D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수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조인트 벤처 형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강저우에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공동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쪽 현지 어떤 기업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강공사, 공사 기업들하고 조인해서 벤처 형식으로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 이전을 반드시 추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LCD,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LED, 자동차, 가전 등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탈취해서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양보할 경우에는 중국 산업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양보해서 협상하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내년 가고 되면 중국이 GDP가 전에 한번 여러분 시장 주식이익을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국이 성장률이 꺾였을 때 2016년, 15년, 16년에서 한번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능한 한 제조 2025의 그런 어떤 정책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중국이 유지하고 또 미국이 양보해 가는 것이 가장 내년까지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합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협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을 다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미국이 안전히 이제 굴복하고 협상해가지고 딱 했는데 시장이 엄청 이제 상승했었는데 어느 날 또 엄청 기대를 했는데 또 꺾여 내려가게 되면 합의했는데 이렇게 꺾어 내려가니까 또 허탈할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 말씀에 중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랠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이 양보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그런 부분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많이 또 시간이 또 지났는데 주도주 업종군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 부분 쪽에서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공동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공동조사까지 해서 이제 기대감, 북미 고위급 회담 그 관련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연기되는 바람에 좀 주춤한 흐름이 있고 이제 철도 뭐 연내 착공하기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빨리 열려서 어떤 그 면제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동조사만 물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조사만 지금 허가해 주는 상태죠. 제재를 면제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되겠죠. 첫 번째 관문은 그래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지 경협주들에게는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지금 철도주가 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가겠죠. 예, 뭐 관광 쪽 뭐 그런 쪽으로 가려면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리고 나서 2차 정상회담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뭐 어떤 결정 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련주도 반등하겠죠. 근데 지금은 철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은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지금 그 제약바이오는 일단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기술 특례 쪽 그런 기업이 아니면 어때요? 4년 정도 영업 손실이 되게 되면 관리 종목이 되죠.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올해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관리 종목이 형성되는데 이번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면서 4년 영업 적자가 나와도 관리 종목이 어떤 성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폐 위험이 거의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의 삼성바이오만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결정 나겠죠. 12월 4일 정도인가 15일 정도인가 해서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거래 재개되면 좀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형 기술 그런 수출 계약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고 또 이제 1월 초반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1분기 쪽에 또 글로벌 임상 3상 관련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한중 또 항공 회담도 있고 앞으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관련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주 먼저 선방이 돼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떤 이제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 위주로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 정도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종목이 최근에 좀 반등해 올라오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전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여러 이슈 중에 이제 엔터 미디어 쪽은 좀 그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받아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반등해서 해서 SM이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JRP, YG 엔터 그런 종목들 지금 어떤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 있죠. 네, 이제 어떤 점도 갈지 조정이 나올지 이제 그런 흐름은 일단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 미디어 쪽이 좀 좋은 흐름인데 일단 뭐 미중 무역 갈등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또 수급이 그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그럴 때는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미디어 쪽, 스튜디온 드래곤, 어떤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금구전인가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넷플릭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조 측면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이제 다시 수급으로 본다면은 올 초에 3, 4월 달까지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강하게 흐름을 보였었죠. 근데 4월 달 이후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그때처럼 막 상승이 엄청난 강세로 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수급들이 지금 남북 경협주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면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먼저 움직여주고 어떤 이제 흐름을 꺾이면서 네, 뭐 이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탈출한다면은 제약바이오에 더 탄력적이게 하겠지만 지금은 힘이 양분돼 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많이 거래량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쪼개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파이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차지해 놓다 보니까 이 수급의 힘이 제약바이오 쪽에 강하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3, 4월 달까지 엄청난 막 더블 가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남북 경협주가 미리 가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올 3월, 2월, 4월처럼 어떤 이제 더블 가는 그런 흐름은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요. 네, IT 쪽은 지금 워낙 이제 반도체 많이 하락해서 반등 나오는 수준인데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까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1차 어떤 반등했다가 지금 조정 나오는데 이제 감시권에서는 이제 유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얼마만큼 이제 LG하고 삼성이 OLED 관련해서 어떤 이제 투자가 단행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네 12월 달 정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CES 이제 가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2월 달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네, 전기차 지금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2016년에도 한번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온 적이 또 있었고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또 조정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뭐 경쟁 업체들이 뭐 생기고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성장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우려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본다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LCC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데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흐름이 좀 어떤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조금씩 보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5G 통신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반등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일단 LNG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유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조선주의 또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서 LNG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최근에 내려오면서 어떤 조선주 쪽에는 좀 부담되는 상황인데, 네, 유가가 최근 하락하면서 항공주는 그나마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뭐 어떤 이제 리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현대차 그런 관련 부품주들까지 많이 안 좋았는데요. 일단은 현대차가 좀 지배구조로 구조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재료 측면을 일단 봐야 되겠어요. 네. 뭐 최근에 9년 만에 10만원이 깨졌는데 일단은 리콜 우려의 그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좀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하는 보인 것 같고요. 네. 업종은 이제 잠깐 체크를 했고요.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협주는 대표적인 종목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도 공동조사 그리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네, 여기에 21선 돌파하면 단기 골드코스 나왔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지점 이제 저점이 형성됐고요. 이런 지점에서 21선과 5일선 돌파하는 이 점, 20선 타면서 어떤 저점을 탈출할 수 있는 신호를 줬고 저점이 높아진 저점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등을 보였어요. 근데 올라오지만 일단은 이제 어떤 기대감은 올라있기 때문에 이 120선과 21선, 61선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철도 공동조사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 꼴이 다는 캔들이 나왔죠. 이 꼴이 긴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내려온 흐름이잖아요. 결국 이 자리가 매물되다 보니까 상승 에너지는 담고 가니까 한 번은 다시 반등 나온 상황인데 이 반등에서 다시 내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거래에 더 실어주는 흐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거래가 실어주면서 올라가야지 돌파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을 딱 지키는 흐름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일선을 흐름 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은 무너지면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5일선을 지키면서 가준다면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만큼 여기를 28,000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거래량이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잘 체크를 흐름에 봐야 되겠고요. 거래량 얼마나 실리는지 봐야 되겠고 결국 여기 120선을 돌파를 해서 마감해 줘야 되죠.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연기된 점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제 기대감은 올라왔던 점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협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뭐 철도주가 바로 연결되지 않게 바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거래량 애국인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은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이제 나올 흐름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기대감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21선에 한번 돌파 20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내려오는. 그래서 추세에 이제 어느 정도 만나면 이제 수렴할 수도 있지만 재료 측면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이하공연 같은 이런 건설주는 거의 비슷한 흐름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하공연 또 그렇고요. 좀 재료에 많이 의존하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바이오 종목으로 쭉 가보면 뭐 항상 바이오 종목 말하면 이제 바이로메드를 항상 체크를 하는 애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은 큰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교육하면서 상단에 26만원 그쵸? 한 25만원부터 26만원 사이 25만원에서 올라오면 상단부는 항상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고 아래쪽 18만원 선을 나올 때는 어떤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흐름 보면 큰 그림에서 이렇게 파동을 딱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고 또 수급적으로 기관에 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죠. 근데 일단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제 22만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가격대 60선 가격대 올라오면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5일선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때도 한번 올라가면 5일선을 딱 지키고 가기 때문에 5일선을 흐름 봐야 되겠고 큰 흐름에 21선 타고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올 때 21선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20선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21선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큰 그림에 21선을 지지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21선이 쭉 해서 옆으로 누운 점, 예,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누워서 가니까 5일선 따라 올라가면 5일선 올라갈 거고요. 주가 올라가면 이제 20선 올라가면 예, 한번 반등을 기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랐다 눌렸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만약에 20선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예, 어떤 21선을 여기서 보시면 21선을 중요한 어떤 매도의 포지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상 이렇게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파동을 치고 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좀 바이오 쪽에 가준다면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26만 원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의 추세상상 뭐 시장이 이때 너무 안 좋았을 때인데 아침장에 찍고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벗어나면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내년에 그 글로벌 임상 VM202 관련 여러 가지 뭐 당뇨병 뭐 여러 가지 관련 임상 그 재료들이 있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임상 3상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은 좀 어떤 이제 이렇게 흐름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하락 파동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 타다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한 지금 예상하기를 1분기에 폐사백 그 관련해서 저 임상이 좀 1분기 정도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결국 이 종목이 이제 가려면 여기에 61선 8만원 바로 위에 있는 61선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흐름상으로 보면 한번 올라갈 때 21선이 방향 중요한데 21선이 윗방으로 갔을 때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20선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상승으로 간다면 20선 이쪽으로 가준다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더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파동을 이렇게 주가가 5일선 타고 가기도 하고 상승할 때 21선을 밀려서 타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캔들 봐야 되겠죠. 음봉 나오고 이 꼴이 긴 캔들 나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흐름 봤을 때는 상단부에서 이 캔들을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꼴이라는 캔들 나오거나 5일선을 벗어난 이 음봉 나오면 어떤 차익 매물 시도 세력들이 나가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8만원 초반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점을 낮췄는데 지금 저점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만약 추세 어떤 시장 흐름에 내려온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이제 하단 내려오는 이제 하단까지 하락 추세 상당 2분까지는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벗어나면 꺾여올 수 있기 때문에 7만원 선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 벌써 기준 삼아 보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21선 방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1선 방향 이렇게 보여줬을 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선 방향 이쪽으로 돌려가 준다면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제 61선이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8만원 정도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선을 빨리 안착을 해야지 좀 더 이렇게 갔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착 흐름이 중요합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에 뭐 재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한번 올라서 21선을 돌파 이후에 이제 지지 테스트를 보이다가 61선 저항받고 아래쪽에 저항받고 지금 아래에서 21선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더 가려면 여기에 있는 올라오면 60선이 저항받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20선 방향 아래 방향 다시 턴하면서 이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21선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20선 기준에서 20선 벗어나면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산다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과는 아래쪽에서는 지지해주고 이쪽에서는 저항받으니까 이거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돌파를 했을 때 뭐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제 50만원대 가게 되면 좀 저항이 좀 맞이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거래량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53만원대에 한번 밀렸던 자리 있고 이때 한번 50만원대 거래가 실렸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물대 막대를 보시면 50만원, 53만원 정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최근에 일단은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애국인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상으로는 좀 어떤 이제 매수 신호가 이 부분에서 이 정도 가에서 한번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떤 21선 이쪽 방향 아래쪽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20선을 어떤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최소 옆으로 누워가니까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20선 방향 이쪽으로 좀 가주면 좀 더 이제 긍정적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오면 9만원 정도에서는 일단 1차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61선 돌파 어떤 이제 시도 흐름을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좀 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나오거나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이제 저항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을 계속 타준다면 20선이 이쪽으로 올라가 준다면 좀 더 어떤 우호적인 그런 시장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 나간다면 이 매물대가 이 꼴에 닿았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11만원 선 좌우에는 좀 단기적인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뭐 대표적인 종목 체크를 해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재료, 어떤 이제 트루시마라든지 그리고 이슈 이야기는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올라오고 한번 어떤 눌림목 딱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쌈바가 좀 해결되면 우호적인 흐름이 될 텐데, 올라오면 지금은 추세가 아직 이렇게 120, 60일 이렇게 추세가 이쪽 방향 아니죠. 그 전처럼 이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21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옆으로 이제 20선이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턴하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한 26만원 선에서는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저항을 61선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비중 조절이라든지 매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매도하고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이제 메디톡스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보다 앞서가는 그런 차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20선이 아래쪽, 60선도 아래쪽이다 보니까 추세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5일선을 딱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다시 추세선상을 딱 보면 이제 어떤 21선, 그래서 21선을 어떤 지지 라인대로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선 가격대가 53만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만 8천원 아래쪽에 지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일단 추세선상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61선 이익 있으니까 어때요? 올라오면 지금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60선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선을 돌파해 준다면은 매물대 흐름을 보면 65만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64만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64만원 정도에서 좀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어떤 비중 조절의 그런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도 기회, 일부 매도 기회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매물 저항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6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주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급적으로 이때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죠.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안 좋았는데 지금은 뭐 소폭이나마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와야 되겠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2만원대가 항상 저항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하단부는 항상 그동안 이제 9만원 언저리를 지켰는데 워낙 이때 시장이 안 좋아서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밑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큰 흐름에 12만원대 가게 되면 항상 눌렸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게 되면 12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해서 상승 여력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가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오랫동안 저항인 것을 여기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만원 선의 이 저항을 얼마만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랫동안 전고점을 형성됐다 이 부분을 돌파하니까 추세적으로 더 갔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전고점을 오랫동안 저항인 곳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SN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추세 이렇게 그어놓고 이 라인대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행보하는 흐름 보이다 20선 올라오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21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등락을 보인다면 21선 만나는 자리가 어떤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강하게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5일선을 쭉 타고 간다면 다시 어떤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57,000원 라인을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5일선 타면서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 5일선 타고 하거든요. 이렇게 5일선을. 그래서 5일선을 타고 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JIP 상승, 예, 상승 이제 급락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압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물 압박이 이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지원받고 그래서 파동을 이어가는 거죠. 워낙 공매도도 심하게 나왔고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네,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21선과 맞물려 있는데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고요. 아래 종가성으로 가면 이제 20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에 대해서 어떤 매도의 그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60선을 돌파하고 올라와 준다면 5일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5일선을 쭉 지키면서 가다가 벗어나는 이때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잘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은 일단은 여기에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많이 물려있는 물량 때문에 쉽게 못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하고 이제 사마콘덴서가 볼 텐데, 일단 현재 구간은 이제 그동안 강력한 저항대를 뚫었던 11만원 선을 일단은 지키고 있는 흐름에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지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추세 흐름에서 고점이 이런 하락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더 최근에 이제 매도가 외국인 기관 매도가 강하게 이렇게 쭉쭉 나왔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는 좀 안 나오는 흐름에 보이고 있고요. 보조 지표상에서 이제 좀 반등 신호를 주는 모습인데 결국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21선에 딱 걸쳐서 21선 가격대에서 마감되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해서 올라가 준다면은 좀 더 이제 하락에서 좀 어떤 파동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13만 5천 부분에서는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가 좀 더 이제 반등이 나온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일단 이때 12만원, 11만원이 저점 부근이었는데 11만원을 어떤 아침장 깼다가 올라온 점은 11만원 선의 밑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한번 살짝 반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좀 더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상승적으로 13만 5천원 1차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갈 길이 좀 움직일 때는 갈 길이 멀겠죠. 사마콘덴서도 지금 어떤 하락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높이는 상황에서 최근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딱 걸쳐놨어요. 돌파하면 갭상승에 넘어가면 또 어느 순간에 또 7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7만원 선에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총고점 7만원 선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벗어난 게 중요하죠. 저점을 좀 높이면서 벗어난 흐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하락 추세 벗어나고 나서 추세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 여기서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MLCC 관련 종목이었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체크를 해볼게요. 포스코 캠텍은 이제 대장주다 보니까 흐름상 60일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캠텍 60일선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60일선을 계속 타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선을 벗어나면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또 어느 정도 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 나오면 나중에 120선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반등 나왔을 때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매매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는 60선 자리에서 지켜나가고 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 부분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5일선은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5일선을 완차가 흐름 나왔을 때 정도 반등을 볼 것 같아요. 여기서도 5일선 안착하고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조건은 여기에 있는 5일선을 빨리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5일선을 계속 저하면서 저항받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단기 추세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랫골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데 5일선 빨리 안착해야 되겠죠. 아랫골이 망치형은 일단 저가 매수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LNF도 지금 양극재 기업인데 지금 계속 조정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흐름 보면 60선 이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나야지 좀 반등 흐름 보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종목 체크를 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뭐, 도이치 모터스는, 일단, 흐름상 보면 일단, 61선을 지금, 돌파해서 좀 그동안 하락했는데, 좀 옆으로 꺾어놓은 점 긍정적이고요. 21선이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 있으면 중기 골드코스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좀, 어떤 매물 저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 자리까지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근처를 타고 가니 5일선 흐름을 잘 봐야 되겠고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6,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거래가 한번 실리면서 좀 올라가 돌파 시도가 나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흐름은 잘 타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백입선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지겠죠. 120, 60일에서 좀 어느 정도 수렴해 가는 그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6,000원 초반대 돌파 흐름을 또 이어준다면 이 라인 때 이제 6,000원 후반에 이 라인 매물대를 어떤 한번 반등 영역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전 한번 매도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고점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 지금 34,000원 계속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는 강하게 5일선을 탔거든요. 지금 5일선 저항이니까 아마 이제 61선이 있고 120선이 있고요. 여기에 20선 올라오는데 조정이 한번 다 나왔다 그러면 이 라인대가 이제 저점 박스권인데 어떤 20선을 지키면서 5일선을 다시 안착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밀렸다가 만약에 20선 지키고 5일선을 딱 탔다 그러면 좀 어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내년은 더 실적을 좋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분할 매수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어떤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밀려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 내려오면 상당히 어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들어왔던 수급은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은 일부 좀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물망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모아진 상태에서 올라서 그물망 위에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흐름상을 좀 MACD 오실레이터는 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톡캐스터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이제 분할 정도 매수할 생각으로 한번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하여튼 빨리 시장 또 이런 이벤트들 빨리 지나서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추후에는 다시 좀 어떤 기술적 분석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그 교육을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